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3회 토목 시공기술사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동굴아빠 주관적인 난이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교면 방수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원인, 관리 기준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액상화, 리큐펙션 현상의 영향 인자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하수관로 불명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및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도로 공사 시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 구조물 뒷채움, 편절, 편성의 접속부 및 확폭 구간의 접속부에 발생하는 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사방댐의 기능, 목적에 따른 분류 및 특징, 적정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각 문제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회 서술 3교시의 1번 문제입니다. 교면 방수의 종류 및 특징.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교면 방수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대제목 3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1번, 교면 방수는 구조체인 교면에 물과 염화물 등의 침투를 막아 교량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시공이 됩니다. 개요 2번, 교면 방수의 종류에는 침투성, 도막, 시트, 포장 방수, 형식, 즉 종류가 있고 그 형식별 특징이 상이하다. 이렇게 특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써줬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물어본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답안이 됩니다. 종류 및 특징이었고 개요에서 말했던 방수 형식에 대해서 중제목화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침투성 방수였고 가운데 페이지 윗부분 두 번째는 도막 방수, 아랫부분 세 번째는 시트 방수입니다. 침투성 방수 부분 첫 번째 개요 부분 보면은 교면의 포장에 방수제를 침투시키는 공법으로 2번의 특징을 가집니다.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표 형태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침투성 방수 세 번째,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이고요. 이렇게 플로우차트 형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페이지의 두 번째, 교면 방수의 두 번째입니다. 도막 방수이고요. 첫 번째 개요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방수 도료를 칠해서 방수막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특징 역시 앞서 침투성 방수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기술을 해보았고요. 도막 방수의 세 번째,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해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이렇게 기술한 답안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시트 방수, 첫 번째 개요입니다. 합성 수지, 고무 형태의 시트를 바닥에 붙여서 방수를 하는 공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이 용이하고 공기가 단축 가능하고 방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큽니다. 다만 재료비가 고가이고 이음부에 하자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시트 방수 세 번째,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역시 이렇게 차트 형태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교면 방수의 네 번째, 요건 빠뜨렸는데 네 번째는 포장 방수입니다. 포장 방수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교면 상부에 도포하는 형태의 방수 공법입니다. 특징 역시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써줬고요. 포장 방수는 시공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에 결론 쓰고 답안지가 마무리되는 형태입니다.
서술 3교시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원인, 관리 기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원인. 자, 가운데 페이지 아래쪽 3번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 자,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방지 대책.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건설 공사 시 공사 현황별, 장비별, 공종별 소음 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게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규제 기준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관리한다. 즉 관리 기준에 대해서 개요를 썼고요. 개요 3번 소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방음 커버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내용 보겠습니다. 대제목 2번 소음 진동의 원인이고요. 대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거기에 따라 크게 분류해 봅니다. 첫 번째는 토공사 작업,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는 토류공사 및 기초공사, 세 번째는 콘크리트 공사, 네 번째는 해체 및 포장 공사, 다섯 번째는 세석 공사, 여섯 번째는 터널 공사로 해서 각 공종별 어떠한 소음 진동이 발생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입니다. 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그 관련법의 별표 8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안 기술 시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은 분명히 좋은 인상을 끼치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가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규제 기준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진동 규제 기준입니다. 소음 규제 기준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대상 지역은 주거, 녹지 지역 등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고 소음원은 공사장으로 구분합니다. 아침, 저녁과 주간 그리고 야간으로 구분되고 해당 규제치 60dB 이하, 65, 50 이하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65, 70, 50dB 이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진동 규제 기준입니다. 대상 지역은 마찬가지로 주거, 녹지, 학교 등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진동은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됩니다. 주거, 녹지, 학교 같은 경우 주간은 65dB 이하, 야간은 60dB 이하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0, 야간 65 이하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진동 레벨 VL은 20로그 V 플러스 80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V는 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 기준에서는 진동 규제 기준을 카인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했던 법에서는 진동 규제 기준도 동일하게 데시벨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소음 진동의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저소음 장비를 개발, 두 번째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결론 기술하고 마무리되는 답안 형태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2번 여기까지 봅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액상화 현상의 영향인자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액상화 현상의 영향인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위쪽 대제목 3번 액상화 현상의 방지 대책, 그리고 아래쪽 4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액상화는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 집안에서 지진 등의 동적 하중이 반복 작용할 때
일시적으로 비배수 조건이 되어서 플러스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 누적되게 되어서 집안의 강도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개요 2번, 액상화의 영향인자는 크게 하중 조건과 집안 조건, 응력 조건이 있으며, 개요 3번, 액상화의 방지 대책으로는 입도 불량 대책, 그리고 포화 집안 대책 등이 유효하다라고 개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2번에 액상화 현상의 영향인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중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 조건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응력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하중 조건은 첫 번째 지진파, 그리고 두 번째 지진 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 말하는 이 지진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진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말하는 이 지진 강도는 진폭이 얼마나 크냐 요거를 말하는 것이니까 학습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의 두 번째 집안 조건입니다. 집안 조건은 입도의 분포 여부와 초기 상태의 밀도, 즉 상대 밀도가 되겠습니다. 입도 분포 부분 보겠습니다. 크기가 균일한 포화 집안의 세림 모래가 굵은 모래보다는 쉽게 발생하더라. 즉 세립분이 많을수록 쉽게 발생하더라. 그 이유는 세림 모래는 투수성이 낮아서 과잉 간극 수압의 누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공학적인 이유까지 기술해 보았고요. 아래쪽에 초기 상태 밀도에 대해서도 내용과 관련 그래프로 이렇게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응력 조건입니다. 응력 조건은 첫 번째 구속 응력 조건, 두 번째는 정지 토합 계수인데, 구속 응력 조건의 우측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집안 강도이고 가로축은 제하 횟수입니다. 구속 응력, 즉 시그마 3가 증가할수록 제하 횟수에 따른 집안 강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하 횟수는 동적 하중을 재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액상화를 일으키는 지진 또는 진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속응력 부분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제하 횟수에서 구속압이 클수록 제하 응력이 커진다. 두 번째, 구속압이 클수록 액상화의 저항력이 커지게 된다. 기준에서는 심도 20m 이상은 생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전기 토합 계수 관련된 내용과 그래프 역시 그려서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물어본 두 번째, 방지 대책입니다. 지금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공사 소리가 나는데 크지 않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상화 현상의 방지 대책이고 대표 개요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방지 대책을 크게 분류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입도 불량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포화된 집안을 처리하는 대책, 지하수위 저하 대책이 되겠고, 세 번째는 느슨한 모래에 대한 대책, 네 번째는 점착력을 부여하는 대책으로 크게 구분해서 기술했고, 결론 부분을 쓰고 마무리를 하기에는 액상화와 관련된 부분, 즉 액상화를 평가하는 부분을 꼭 넣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평가하는 플로우 차트까지 넣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서술 3교시의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수 관로 불명수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및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입니다. 대제목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하수관로 불명수의 발생 원인,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하수관로 불명수의 저감 대책,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하수관로 불명수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이고요. 5번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불명수는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오수 이외의
예정되지 않은 유입수를 말합니다. 꼭 비저모어문과 비슷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론 내용 보겠습니다. 불명수의 발생 원인은 크게 첫 번째 지하수 유입, 두 번째는 우수 유입, 세 번째 기타 원인과 네 번째 융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의 개요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호수 맨홀이 지표보다 낮은 경우는 이렇게 우수가 유입될 수 있고, 맨홀과 관로의 접합부 불량, 그리고 맨홀이 파손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맨홀 구조물의 부둥치마, 그리고 관로 자체의 접합부 불량이라든지 관 파손 등을 이렇게 개요도에 그려봤는데요. 이런 개요도 부분은 꼭 캡처해서 본인 그림화 하셔가지고 무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명수 저감 대책 보겠습니다. 저감 대책은 이번에 불명수 저감 대책을 쓰기 전에 1번 해서 불명수가 발생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문제점 보시면 유입 유량이 증가되고 유입 수질이 저하되고 그리고 토사 유입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감 대책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시 불명수를 사전에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강성과 수밀성을 가진 관종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광거, 맨홀의 접속부 등을 정밀 시공한다 등의 저감 대책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우측 페이지, 불명수의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인데, 첫 번째는 관로 검사 항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기술해 보았는데, 관로 검사 부분 보겠습니다. 불명수를 검사하는 방법, 배수설비 접속 검사하는 방법, 연막시험, 유아 능력시험 검사, 수밀성 검사와 앞기 진공관 검사 등으로 이렇게 조사 방법이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3교시의 5번 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시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 구조물 뒷체움부, 편절, 편성 접속부, 확폭 구간의 접속부에 발생하는 치마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 구조물 뒷체움, 그리고 편절 편성 접속부, 그리고 확폭 구간 접속부, 즉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4가지 형태가 탭페이지 안에 기술이 되면 모두 기술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답안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목 보겠습니다. 개요를 생략하고 첫 번째 대제목으로 바로 왔습니다. 구조물과 토공 접속부 물어본 첫 번째와 구조물 뒷체움부 물어본 두 번째에 대한 치마 원인과 대책,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물어본 세 번째 편절 편성 접속부의 치마 원인과 대책,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대제목 3번 확폭 구간의 접속부 치마 원인과 대책 물어본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1번 내용 보겠습니다.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 구조물의 뒷체움부인데요. 이렇게 개요도를 보시면은 구조물과 토공의 접속부이기도 하고 구조물의 뒷체움부이기도 하니까 같은 케이스로 공통 내용 위주로 기술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제목 1번은 치마의 원인, 2번은 치마의 대책으로 잡아갔는데, 치마의 원인은 집안 및 구조물 원인과 두 번째 시공 및 관리 원인으로 이렇게 기술했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에 편절, 편성 접속부 치마의 원인과 대책이고요. 대표 그림 이렇게 하나 가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중제목으로 치마의 원인과 치마의 대책 이렇게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확폭 구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중제목으로 치마의 원인과
그리고 치마의 대책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의 원인은 접속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기존도로 처리가 불량한 경우, 그리고 기타 등등이 되겠고, 치마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약지반 처리와 기타 공법이 유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봤고요. 이렇게 3페이지가 가득 찬 경우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3교시 6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사방댐의 기능, 목적에 따른 분류 및 특징, 적정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사방댐의 기능, 목적에 따른 분류, 3번 사방댐의 대표 형식별 특징, 그리고 아래쪽에 대제목 4번 사방댐 적정 위치 선정 시, 그리고 시공 시 유의사항.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5번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사방댐은 유출 토사의 저류나 조절, 계안의 불안정한 토사의 2차 이동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횡방향 공작물이다 라고 사방댐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고요. 개요 2번 보겠습니다. 사방댐은 재료에 따라 그리고 기능, 목적에 따라 그 형식 등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3번 사방댐의 위치 선정 시 지지지반, 공사비, 관리 방안 및 토성류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 라고 개요 써주었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능 및 목적에 따른 분류는 사방기술교본 또는 산림청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저항력에 대한 분류, 그리고 구축 재료에 대한 분류, 그리고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형식에 대한 분류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을 해보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하고 목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식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기능과 목적이지만 일반적인 분류 형태인 재료, 목적, 형식으로 분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1번 사방댐을 재료에 따라 구분하고, 두 번째는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서, 세 번째 형식, 기능, 종합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재료에 따라서는 돌과 콘크리트, 강제 등으로 구분이 되고, 두 번째 기능에 따라서는 저수댐, 물을 막는 댐이고, 저사댐, 모래를 막는 댐, 그리고 저수, 저사댐, 그리고 스크린댐, 슬릿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형식 부분은 투과형 댐과 불투과형 댐, 복합형 댐으로 구분되는데 이 형식 자체가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에 대표 형식별 특징 보겠습니다. 대제목 2번에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대제목 3번에서 특징을 기술한 형태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불투과형 콘크리트댐, 중력식 사방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과형 슬리트 사방댐에 대해서 써줍니다. 대표 형식은 설치 장소와 특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슬리트 사방댐도 설치 장소와 특징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4번 위치 선정 시 유의사항인데, 위치 선정 시 유의사항과 시공 시 유의사항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따라서 대제목을 이렇게 가져가고 위치 선정 시라는 이 부분을 중제목화해서 답안을 기술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중제목 1번 형식 선정 시 유의사항, 중제목 2번은 규모 선정 시 유의사항, 세 번째는 물어본 위치 선정 시 유의사항이고, 네 번째는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형식 선정시는 목적에 대한 적정성, 외력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규모 선정 부분, 그리고 위치 선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 부분은 지형, 지질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시공 목적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위치에 선정하게 되는데, 위치 선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 선정 부분이라든지 형식 선정 부분,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위치 선정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제목화에서 답안을 기술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는 시공시 유의사항을 기술해주고 마지막 5번 결론을 써서 답안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3회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